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이러면 민주연구원입니다. 이 민주연구원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권 출범 초부터 일자리 예산이 2배나 늘었으나 일자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악화됐다는 것, 그런 내용을 완전히 내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민주연구원 입장에서는 집필진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밀어붙인 세금 알바 일자리 정책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당장 지난달에 일자리가 61만 9천 개 늘었다 이러면서 일자리 늘었다고 호들갑을 다 떨었습니다. 동네 방네 광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민주연구원은요, 이것을 두고 무슨 소리냐, 61만 9천 개 중에 70%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콕 집어서. 실제 맞습니다. 45만 5천 명, 70% 이상입니다. 61만 9천 명 중에 말입니다. 이거 지금 대부분 세금 알바잖아요. 세금 알바. 실제로 늘어야 되는 좋은 일자리 30대 40대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대도 이게 디지털 알바라고 해서 유딜 알바인지 뭔지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올라간 듯 보이는 거예요.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딜 일자리, 유딜 알바를 가지고 많이 올린 거예요. 이게 정부가 공급자가 돼서 전부 다 늘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일자리마저도 초단기 근로자가 역대 최대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156만 3천 명이죠. 156만 3천 명.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금 일자리에다가 초단기 알바 채용만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일자리의 질이 최악이다는 거예요. 민주당 맞아. 민주연구원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사실 민주당마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의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까지 그동안 뭐라고 해왔습니까? 일자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양적으로도 나아지고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연구원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정반대로. 게다가 일자리 예산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4년간 일자리 예산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122조입니다. 122조. 2017년에는 16조 7,900억이 들어갔지만 2020년에 33조 6천억 원. 2021년 올해도 30조 5천억 원이지만 이거 추가 경정 예산하면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122조나 투입하고요. 실제 청년들은 넷 중에 한 명. 체감 실업률이 25%니까 넷 중에 한 명이 실업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연구원이 이야기한 게 거의 다 맞습니다. 돈을 이렇게 쏟아 붓는데도 결국이요, 일자리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기업을 조지니까 그렇죠. 기업에게 이게 부담 없이 만들어줘야 돼요. 정부가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기업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기업은요, 그 보조금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뽑아놨다가 오히려 인건비 감당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뽑는 거예요. 예전역에 최저임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처럼 주 52시간제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가 엄청나게 부담되거든요. 비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을 안 뽑아요. 자영업자도 그렇죠. 영세기업도 그렇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게 장사가 잘 되면 뽑죠. 최저임금이 10,000원 아니라 10,000원 해랩이라고 해도 뽑습니다. 그런데 장세도 안 되는 판국에 최저임금까지 올렸죠. 주 52시간제까지 도입을 했죠.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사람 뽑겠습니까? 영세기업이 사람 뽑겠어요? 중소기업이 뽑겠냐고요. 대기업만 뽑아서는 안 돼요. 대기업이 뭐 얼마나 뽑는다고 1년에. 자영업자는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 131만으로 줄었긴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한 명씩만 뽑아도 130만 명이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마찬가지예요. 한 명씩만 뽑아도 90만 명씩 늘어나요. 90만 명씩.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돈 벌어서 원금도 못 갚는,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뽑겠습니까? 그러니 일자리 정책은 장기 정책으로 봐야 되고요. 이게 신기업 정책으로 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내가 뽑으면 되지 뭐 하는 이상한 시장 독주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상한 시장 경제 망가뜨리는 이런 정책이 지금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에 어떤 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적폐 세력으로 삼아서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면 일자리 늘어날래도 못 늘어납니다.